안녕하세요. 저는 비영리 단체나 사회복지기관 대상으로 스마트워크 교육을 하는 김종원입니다. 오늘은 구글의 강력한 AI 생태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비영리 단체나 사회복지기관의 행정 업무를 엄청 많이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행정을 줄여서 본진의 일, 사람 만나거나 지역을 돕는 일에 더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인공지능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교육은 저는 이제 비유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법과 같은 만능 요리 기구라고 비유를 드려요. 그런데 이거를 엄청 잘 써야 되는데 잘 쓰려면 어떻게 되느냐? 재료를 잘 준비해야 돼요. 이제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재료는 데이터거든요. 기관에서 활동할 때 사람 만나거나 지역 주민 만날 때 다양한 기록을 남기잖아요. 그 기록을 잘 인공지능한테 먹이면 정말 다양한 만능 요리가 탄생해요. 그런데 많은 인공지능 교육은 그 재료 준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없고 저 만능 요리만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까 요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또 오늘 데이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 아쉬움은 있어요. 인공지능 먼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셔야 재료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관점으로 오늘은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글의 인공지능은 이전에는 챗GPT에 비해서 많이 성능이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최근, 특히 올해 구글의 인공지능이 참 좋아요. 거의 챗GPT에 비견되거나 그거보다 더 좋은 기능들이 많거든요. 챗GPT가 가장 대표적으로 비교되는 챗GPT랑 가장 비교가 많이 되는 인공지능은 제미나이인데요. 이것도 제가 소개해 드리겠지만 그거 이외에 노트북 LM, 구글 AI 스튜디오, 위스크, 이미지 FX 등 구글의 강력한 인공지능 생태계를 충분히 경험하시고 정말 좋은 기능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글은 챗GPT가 선점한 인공지능 생태계의 지금 2인자거든요. 이거를 빨리 자기가 1등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물량 공세로 그 1등을 만들기 위해서 고급 기능들을 무료로 많이 풀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 기능을 충분히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각각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제미나이가 있고요. 제미나이는 챗GPT랑 비슷한 인공지능이고요. 두 번째로 노트북 LM이 있는데요. 노트북 LM은 이제 PDF나 논문 같은 두 번째 노트북 LM은 논문 같은 거를 올려놓고 내가 질문을 하면 논문 안에서 답이 나오는 인공지능이에요. 이거를 잘 사용하면 기관의 정보를 잘 모아놓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글 AI 스튜디오는 제미나이랑 많이 비슷한데 이거는 개발자용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우리가 개발자용 인공지능을 왜 들어가야 되느냐? 최신 기능은 요 구글 AI 스튜디오를 먼저 거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신의 아주 좋은 모델을 쓰시려면 구글 AI 스튜디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위스크인데요. 위스크는 이미지 생성하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간단하게 이미지를 섞어낼 수 있어요. 보통의 이미지 생성하는 인공지능은 프롬프트 중심으로 글자를 써야 되는데 쟤는 그냥 이미지 여러 개만 올려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이미지를 섞어서 답을 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FX가 있는데 이거는 좋은 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하기에 엄청 좋은 서비스예요. 보시면 실사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만들었는지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총 5가지 인공지능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챗GPT 무료 버전을 여러분한테 좀 소개 좀 해볼게요. 챗GPT는 처음에 내가 들어가면 좋은 모델을 좀 쓸 수 있어요. 챗GPT에 들어가면 좋은 모델인 포5를 쓸 수 있어요. 포옴니라는 모델인데요. 그런데 한 5번에서 7번 정도 질문하면
이제 모델이 4.5 미니로 내려와요. 그때부터는 이제 성능이 낮은 모델이 되는 거죠. 그거를 유지하려면, 좋은 모델로 유지하려면 이제 유료 모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는 그 좋은 모델을 쓸 수 있는 유지 폭이 작아요. 그런데 제미나이는 그 좋은 모델을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쓰신다면 저는 이제 챗GPT도 좋지만 제미나이도 쓰셔라. 챗GPT에서 쓰다가 아쉬울 때 제미나이도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미나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제미나이 무료 버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미나이는 모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2.5 플래시 그리고 2.5 프로. 2.5 플래시 모델은 이제 챗GPT 4.5 수준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5 프로는 이제 유료 구독하시는 분은 O3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더 좋은 모델이죠. 그래서 웬만한 작업은 2.5 플래시로도 문제가 없는데 엄청 좋은 답변을 얻고 싶으면 2.5 프로를 쓰시면 돼요. 근데 2.5 프로는 한 질문을 3번에서 한 7번 정도뿐이 질문할 수가 못해요. 그러면 얘가 내일 질문해라. 오늘 한도가 끝났다라는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2.5 플래시 모델을 선택하고 얘한테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인공지능 사용할 때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생성형이라는 거와 두 번째는 이제 맥락이라는 건데요. 둘에 대해서 이제 각각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생성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요 제미나이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작성해 보실래요? 홍길동으로 삼행시 해줘 라고 써서 엔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얘가 삼행시가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저 질문이 있어요. 저랑 똑같이 답변이 나온 사람이 있나요? 비슷한 답변이 나오신 분은 있어도 똑같은 답변이 나온 사람이 없어요. 이게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성이에요. 생성형 인공지능은 질문할 때마다 답변이 전혀 다르게 나와요. 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맥락 소개해 드릴 건데 이 다음 질문할 때 이름을 쳐볼래요? 예를 들어 이번에 이제 고길동이라고만 치고 제가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 고길동으로 삼행시를 해줘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인공지능이 요 앞에 질문한 홍길동과 뒤에 나온 이 고길동이 이름이라는 특성이 같네 라고 인식하고 이거는 저 앞에 써놓은 고길동을 대처해서 삼행시를 쓰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얘가 맥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공지능은 전체 맥락을 확인해서 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어요. 제가 홍길동으로 삼행시 해줘라고 했더니 답변이 나왔죠? 삼행시가 나왔죠? 제가 다음에 고길동이라고 질문해서 엔터를 쓰는 순간 앞에 홍길동 삼행시 해줘와 답변이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변 나온 앞에 맥락이 다시 들어가죠. 그래서 다시 고길동이라는 맥락을 파악해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이름을 쓰면 앞에 질문, 답변 나온 4개의 지리가 또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맥락을 계속 이어서 답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 인공지능을 쓸 때는 답변이 매번 다르다. 생성형 답변이 나온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계속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맥락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완전 다른 질문을 할 때는 여기서 이어서 질문하기보다는 왼쪽에 여기 새 세팅이 있잖아요. 이거를 눌러서 앞에 맥락을 모두 지운 후에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얘가 지금 제가 계속 질문을 이어갔으면 얘 머릿속에는 계속 삼행시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홍길동 생각을 지우고 새로운 질문을 하는 게 정확한 답변을 얻기에 좋습니다.
생성량과 맥락은 이해했죠. 그거를 사용해서 다른 질문 좀 해볼게요. 지금부터 해보려는 게 뭐냐면 인터넷에 어떤 정보를 찾아서 표를 만들고 표를 다시 그래프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제 이 과정의 생성과 맥락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질문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요. 저는 이거 해볼게요. 전 세계 GDP 탑 10개국을 알려줘. 이렇게 질문하고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얘가 전 세계 탑 10개국을 이렇게 알려주죠. 그런데 저랑 답이 다 다르실 겁니다. 저는 지금 나라만 나왔는데 여러분 중에는 여기 오른쪽에 GDP가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원하는 답인 GDP가 안 나오니까 나라의 GDP도 추가해줘.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칠게요. 그러면 나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GDP도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맥락을 계속 이어가서 제가 원하는 답변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 내용을 표로 만들어줘 해서 엔터 치면 표로 다시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표가 나왔는데 명목 GDP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1인당 GDP도 넣어줘 해서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 아까 나온 GDP에 이렇게 1인당 GDP도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답을 유도해서 계속 질문하면 그 답에 맞게 얘가 답을 내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원하는 표 내용은 나왔죠. 이 다음은 이제 뭐 할 거냐? 그래프 그려달라고 할 건데 이따가 캠퍼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은 재미나이는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 캠퍼스를 켜야 돼요. 그래서 캠퍼스를 켜고 제가 위 표를 그래프로 그려줘 라고 쓰고 엔터를 칠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오른쪽에 코딩이 실행되고 그 앞에 우리가 찾은 답변을 갖고 이제 그래프를 완성해 줍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솔직히 한 번의 질문에 답을 찾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차근차근 물어가면서 답변을 찾는 게 성능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저도 정리하면서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사용할 때는 계속 물어가면서 제가 원하는 답을 유도해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제미나이 사용하는 기초 기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미나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확장 기능들이 충분히 많아요.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캠퍼스 소개해 드릴 건데, 캠퍼스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글을 생성하고 글을 내가 인공지능과 소통하면서 확장해낼 수 있는 기능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코딩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캠퍼스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은 딥 리서치인데요. 딥 리서치는 심층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딥 리서치를 사용하면 자기가 인터넷을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자료 조사를 합니다. 한 100개에서 한 200개 사이트를 찾고요. 그 보고서를 한 10장에서 20장 정도의 보고서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짓말, 환각 증상이 엄청 줄어든 고품질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앱 만들기인데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양한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코딩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이 유행이거든요. 그냥 느낌적으로 코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그냥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줘. 예를 들어 테트리스 만들어줘. 너구리 게임 만들어줘. 3D 비행기 게임 만들어줘. 이 한 문장이면 게임이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문장만 쓰면
다양한 앱이나 게임이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캠퍼스로 글 쓰는 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캠퍼스 사용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이제 캠퍼스한테 글 써달라고 할 건데, 주제는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예시로 노인 빈곤율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캠퍼스를 키고, 여기 보면 캠퍼스 보이죠? 이거 킨 다음에 노인 빈곤율에 관한 글을 작성해줘. 이 정도만 글을 써도 돼요.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이제 오른쪽에 요게 캠퍼스예요. 확장돼서 나오는 게. 요렇게 글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모에 대한 글을 작성해줘. 그러면 이렇게 제목도 달리고요. 내용도 이렇게 달려요. 근데 이 캠퍼스는 특이한 게 내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로 선택하면 제미나에게 물어보기가 나와요. 여기다가 여러분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예시로 이렇게 할게요. 분량을 2배로 문단을 2개로 나눠줘. 해서 엔터를 치면 다른 데는 변화가 없는데 제가 드래그한 범위만 얘가 제가 명령한 대로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보시듯이 분량이 2배가 됐고요. 문단이 2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글쓰기라는 거는 워드 프로세서를 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자료 조사는 이 워드 밖에서 찾아서 내가 그걸 보면서 쓰는 글쓰기라는 거는 내가 직접 입력해야 되는 글쓰기인데 지금부터의 글쓰기라는 거는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면서 수정도 하고 확장하는 글쓰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계속 수정하셔도 되고요. 이 왼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물어서 전체 맥락을 바꾸셔도 됩니다. 그러기도 하고 여기 보면 제목이 달렸잖아요. 제목에 스타일이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제목 2라고 들어간 거를 제목 1로 들어가면 큰 제목이 들어가고요. 아니면 이렇게도 되겠죠. 제가 제목을 노인 빈곤율에 관한 보고서라고 쓰고요. 요거를 이제 제목 1, 가장 큰 제목으로 바꿔내도 되겠죠. 그리고 특정 부분 중요한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드 처리, 굵게를 만들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워드 프로세서처럼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웬만한 글을 어느 정도 완성했다면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길이 변경이 있어요. 이거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위로 올리면 매우 짧게 글의 길이가 변경되고요. 맨 밑으로 가면 매우 길게 라고 길이 변경이 돼요. 그래서 저는 매우 길게라고 해서 이제 손을 뗐어요. 그러면 얘가 길이가 조금만 기다리면 길이가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인공지능이 없는 시대는 이렇게 길이 변경하는 게 엄청 힘들었잖아요. 엄청 쉬운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어조 변경 있죠? 이 어조 변경도 눌러볼게요. 그러면 위로 올리면 이제 편하게라고 써 있는데 제가 이걸 해봤더니 약간 이렇게 젊은이들이 쓰는 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추천하지 않고 이제 매우 정중하게나 정중하게 이렇게 바꾸시면 글의 내용이 이제 약간 논문체 내지는 격식이 있는 채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이렇게 전체 내용이 격식이 있는 문체와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수정 제한이 있죠. 이걸 눌러볼게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보기에 이 중에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줘요. 그거를 읽고 그 제안이 옳다면, 맞다면 버튼만 누르면 그 제안이 바로 적용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 오른쪽이 제안이거든요. 제안을 한번 클릭하면 여기 적용이라는 버튼이 나와요.
그래서 맥락을 읽고 저 제안이 맞다면 이 적용을 누르면 딱 그 부분만 내용이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고 여기 모두 적용을 누르면 인공지능이 제안한 모든 내용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네, 이제 그 제안이 모두 적용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캔버스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챗GPT도 여기 도구에 가면 글쓰기 및 코딩이라고 있어요. 이게 캠퍼스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걸 킨 다음에 뭐 아까도 뭐 노인 빈곤율에 대한 글을 작성해 줘 해서 엔터 치면 아까처럼 여기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얘도 똑같이 이렇게 글을 쓰면 되고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편집 제한도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글쓰기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얘를 이제 이 결과를 내보낼 수 있어요. 일단은 여기 오른쪽에 공유 버튼 있죠. 공유 버튼 눌러서 여기 캠퍼스 공유하기 이거 누르잖아요. 그러면 링크가 생기죠. 이 글을 나만 봐도 되지만 동료한테 공유하고 싶으면 링크 복사를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동료한테 카톡이나 이메일 문자로 주고 이제 이 링크를 누르면 다른 동료도 이렇게 캠퍼스 안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하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 공유하는 방법은 여기 오른쪽에 공유 버튼 누르면 이제 닥스로 내보내기라고 있어요. 구글을 좀 사용해 보신 분은 구글 워크스페이스 아시는데 이제 그 안에 구글 문서라고 워드 프로세서가 있거든요. 그걸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조금만 기다리면 구글 문서에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드로 내용이 들어가고 요 오른쪽에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여기 만들기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면 이 보고서를 웹페이지, 인포그래픽, 퀴즈 내지는 오디오 오버뷰로 만들 수 있어요. 웹페이지는 여러분 생각하는 그냥 웹페이지고요. 인포그래픽은 이거를 이제 다양한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퀴즈는 요 내용을 갖고 퀴즈 페이지를, 웹페이지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오버뷰는 두 사람이 이 주제로 대화하는 인공지능 팟캐스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인포그래픽을 눌러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코딩이 이제 곧 시작될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웹페이지 그래프와 내용으로 정리해서 나옵니다. 그 역시 이 결과 역시도 오른쪽에 공유 버튼 누르시면 이 인포그래픽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공유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이 인포그래픽의 결과에서 고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여기 코드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코드가 나와요. 솔직히 이 코드를 다 이해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글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중에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이라는 글을 바꾸고 싶다면 저는 이런 거 이제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코드에 들어가서 컨트롤 F 하고 컨트롤 V 하시면 그 내용을 얘가 알아서 찾아줘요. 이 중에 이제 고치고 싶은 내용을 이제 바꾸는 거죠. 그냥 지금은 예시로 어르신이라고만 써볼게요. 예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다시 미리 보기로 가면 이렇게 어르신이라고 글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코드 전체를 이해하고 고치는 건 아니고 원하는 한글 내용만 바꿔도 크게 충분히 여러분 활용하는 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색을 바꾸거나 내용 구조를 더 바꾸고 싶으시다면 요 왼쪽에 재미나에게 물어보기에 내용을 작성하면 돼요. 저는 잠깐 여기다 인포그래픽 내용의 메인 색을 빨간색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엔터를 쳤더니
이렇게 아까는 파란색 중심의 디자인이었는데 빨간색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원하는 구조의 결과물로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HTML 정도 공부하셨다면 더 심도 있게 고칠 수 있거든요. 이제 고치는 방법은 여기 코드에 들어가서 이제 원하는 내용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한글 중심으로 찾아서 고치셔도 되고, 이제 구조를 봐서 원하는 항목의 범위를 삭제하거나 추가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딥 리서치를 하겠습니다. 딥 리서치는 심층 분석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2.5 플래시 기준으로 딥 리서치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혹시 여러분 중에 유료 구독을 하신다면 아주 좋은 모델인 2.5 프로로 딥 리서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2.5 프로로 갔더니 딥 리서치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무료 모델 기준으로 딥 리서치를 소개해 드릴 거니까 2.5 플래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딥 리서치를 바로 킨 다음에 한 문장만 적어도 딥 리서치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내는데, 제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딥 리서치를 사용해 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 인공지능한테 제가 요런 방식으로 제미나이한테 딥 리서치를 쓸 건데 너가 프롬프트를 만들어줘라고 먼저 묻고 그 프롬프트를 딥 리서치에 넣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그냥 바로 인공지능을 사용해도 좋겠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기 전에 중간 단계로 인공지능한테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딥 리서치를 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고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저희 질문은 인공지능 발달이 사회 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줘고요. 그거에 관한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그래서 엔터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롬프트가 나오죠. 이제 이거를 딥 리서치를 키고 질문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복사한 다음에 새 채팅 누르고 이제 컨트롤 V 하는 거죠. 그리고 요 딥 리서치를 키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여한 내용을 갖고 얘가 딥 리서치를 찾는 거죠. 그런데 얘가 바로 딥 리서치를 실행하는 건 아니고요. 얘가 요런 내용으로 하고 싶은데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 달라는 화면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연구 웹사이트라고 해서 더보기를 누르면 여기 1번부터 8번까지 요런 내용의 딥 리서치를 찾을 거다라고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마음에 안 들면 계획 수정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게 괜찮다면 연구 시작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 시작을 누르면 이제 얘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정보를 찾아요. 잠깐 앞부분만 조금 한번 봐보면요. 이렇게 연구 초기 방향 설정이 나오고요. 여기 왼쪽에 보면 웹사이트 자기가 찾은 사이트 몇 개 찾았는지 나오고 어떤 사이트를 찾아다녔는지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요걸 기다리셔도 되고요. 혹시 다른 일이 있거나 더 재미나한테 다른 질문을 하고 싶으면 여기 새 채팅을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끝나면 저한테 핸드폰 알림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들어가서 보셔도 됩니다. 한 10분 기다렸더니 이렇게 보고서가 만들어졌네요.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길고 내용도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중에 이제 내보내기 눌러서 닥스로 내보내기 이거 누르시면 이제 아까 보셨듯이 구글 문서로 얘가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글 문서로 이렇게 내용이 들어왔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21페이지 정도의 내용이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일 밑으로 가시면 참고 자료라고 얘가
어떤 출처로 글을 썼는지가 이렇게 다 정리가 됩니다. 이게 딥 리서치예요. 이 딥 리서치 결과물 글 그대로 써도 되지만 이제 다른 형태로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 만들기 누르고 웹페이지를 누르면 웹페이지로 나오고 인포그래픽을 누르면 이 내용이 이제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바뀌는 거고요. 퀴즈를 누르면 이제 웹사이트인데 이 내용에 관한 퀴즈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에 문답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고요. AI 오디오 오버뷰는 이제 인공지능 남자, 여자 두 명이 나와서 이 주제로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형식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중에 퀴즈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퀴즈가 만들어졌네요. 보시면 알겠지만 10분의 1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10개가 만들어졌나 봐요. 이래서 이제 답을 누르고 그러면 오답이 나오네요. 다음을 또 누르면 다음 퀴즈를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공유 버튼 누르시면 링크가 생기고 이제 이 퀴즈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은 이제 앱 만들기인데요. 인공지능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앱을 만들려면 모델이 좋아야 돼요. 인공지능 모델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2.5 플래시로 기능을 보여드렸는데 지금부터는 2.5 프로로 이제 바꿔서 앱을 만들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테트리스 게임 앱을 먼저 만들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날씨 앱을 만들어 볼게요. 앱을 만들려면 모델을 2.5 프로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캠퍼스를 키세요. 2.5 플래시해도 되는데 이 결과가 에러가 2.5 플래시는 좀 있거든요. 프로는 되게 적어요. 한 방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2.5 프로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딱 한 줄만 적으면 돼요.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어줘. 그리고 엔터 치겠습니다. 그러면 테트리스 게임이 나왔다고 나오는데요. 시작 버튼을 누르라고 나오네요. 여기 밑에 시작 버튼이 있어서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테트리스가 지금 조종하는 거는 제 키보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테트리스 게임이 한 문장으로 만들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테트리스 게임도 친구들과 하고 싶으면 여기 공유 버튼 누르면 되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트리스 게임이 나왔는데 여기 오른쪽에 여기 제미나이 기능 추가라는 버튼이 보이죠? 이거 한번 누르시면 이 안에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기능이 내 의도에 딱 맞지 않을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일단은 눌러봤습니다. 함께 어떤 결과가 날지 저도 궁금한 마음에 눌러봤습니다. 그랬더니 AI 테트리스 시작하게 나오네요. 근데 아까 없었던 AI 팔레트 생성이라는 버튼이 생겼어요. 저도 이게 어떤 기능인지 모르니까 한번 눌러볼게요. 왼쪽에 써 있네요. 컨트롤 패널의 보라색 버튼을 눌러보세요. 제미나이 AI가 게임의 배경과 블록 색상을 위한 새로운 테마를 즉시 생성하여 게임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눌러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없네요. 일단은 시작 버튼 눌러볼게요. 이 상태에서 AI 팔레트 생성을 눌러보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블록 색깔과 그냥 배경 색깔을 인공지능이 골라주나 봐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만들어 본 앱은 기분에 따라 이제 음악 코드를 생성하는 앱을 한번 만들어 봤고, 그때 요 제미나이가 제미나이 기능 추가라는 버튼을 눌렀더니 그 분위기에 맞는 코드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버튼 누를 때마다. 이런 것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진짜 이렇게 한 줄만 써도 테트리스 게임 만들어줘.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게임이 만들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시간이 되시면 테트리스 게임 말고도 예를 들어 너구리 게임 만들어줘. 3D 비행기 게임 만들어줘.
갤러그 게임 만들어줘. 요렇게 게임 만들어줘만 해도 웬만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동료들과 친구들과 함께 이런 게임 만들어서 같이 이용해 보시길 바래요. 다음은 이제 앱을 만들 건데 테트리스 게임 같이 이미 세상에 있고 누구나 쓰는 게임 말고 딱 우리만을 위한 어떤 앱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앱을 만들 거냐면 날씨 앱을 만들게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 우리 센터의 위치를 기본값으로 실시간 날씨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만들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위치값을 기준으로 지금 실시간의 날씨를 확인해줘. 그 현황판 만들어줘 할 건데요. 그게 잘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오늘 기준의 아침, 점심, 저녁 날씨, 그리고 오늘을 기준으로 일주일 날씨 현황판까지 추가해줘 라는 거를 이 제미나이를 통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걱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날씨를 확인할 수 있는 API가 있거든요. API라는 거는 정보를 끌어올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소에는 이 제미나이가 무료 공개된 날씨 API를 잘 찾는데 가끔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유도해서 그거 잘 찾아라라고 정보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을 기준으로 실시간 날씨를 알 수 있는 날씨 현황판을 만들어줘 하겠습니다. 여러분 2.5% 선택하셨죠? 그리고 캠퍼스 이거 꼭 누르셨죠? 그런 다음에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코딩이 진행돼요. 저는 잘 나왔는데 여기 API 키 넣으라고 하잖아요. 얘가 날씨를 찾을 수 있는 API를 이제 어떤 정보를 더 넣어줘야 되는 걸 찾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제 API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안 할 수 있는 API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오픈 메트로 API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보를 얘한테 더 줄게요. 이 API를 사용해서 날씨 현황판을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얘한테 최대한 주면 그 방향에 맞게 얘가 다시 다 고쳐줍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죠? 가장 큰 장점은 API 키가 없이도 날씨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오픈 메트로 API예요.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바로 날씨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혹시 이런 거 만들 때 정보를 미리 공부하고 만들면 지금 저와 같은 에러가 그러니까 한 방에 만들어지는 결과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간 보면 지금이 11시 43분이거든요. 지금 날씨가 잘 나왔어요. 요게 잘 돼서 저는 이제 뭐 할 거냐? 오늘 날씨의 아침 6시, 오후 1시, 저녁 8시 날씨도 확인할 수 있게 추가해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또 기다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날씨와 오늘 오늘 아침, 오후, 저녁 날씨도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보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기준으로 일주일 날씨를 하나씩만 넣어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밑에 추가가 돼서 보통은 나오는데 제가 지금 한도가 끝났네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 물어가면서 질문하면 내가 원하는 앱이 만들어지고요. 여기 공유 버튼 눌러서 직원들한테 이 링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오늘 날씨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한 우리 위치의 일주일 날씨를 매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보시면 알겠지만 코딩 하나도 몰라도 앱을 만들 수 있는 시대거든요. 이렇게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도 이제 앱을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번에는 좀 특이한 앱을 만들어 볼 겁니다. 뭐냐면 그 장애인 고용 방법과 그 벌금액을 알려주는 이제 사회복지 기관이 있어요. 그 커리어 플러스라는 기관에서 저한테 부탁하기를 장애인 고용 부담금 계산하는 계산기를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제미나이를 통해서 만들었거든요. 그거 만드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보고서는 아까 우리 딥 리서치 한번 앞에서 보여드렸는데 그 딥 리서치를 통해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3부터 계산 예시, 그 다음에 계산 프로그램, 그리고 엑셀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담은 설명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를 복사해서 제미나이에 가서 그 내용 붙여 넣은 다음에요. 이제 명령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 계산 기를 만들어줘라고 할게요. 2.5%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 캠퍼스 꼭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 버튼을 누르면 얘가 계산기를 만듭니다. 좀 기다려 보시죠. 처음에는 이 기관이 저한테 부탁했을 때는 힘들게 어렵게 우리가 다 계산하면서 만들려고 했는데 요거 한번 보여줬더니 5분 안에 계산기가 만들어지는 보고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요거를 테스트를 당연히 했겠죠. 계산기가 맞는지 테스트 해보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관의 자료 같은 거, 웬만한 자료 같은 거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줘 그러면 웬만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 300명 회사라면 이제 중증장애인 수가 2명이라면 그래서 계산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계산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솔직히 저는 이 계산 결과가 맞는지 몰라요. 그 커리어 플러스 직원분들은 아시겠죠.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이 한 방에 만들어진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기관의 정보들 넣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트북 LM을 할게요. 노트북은 내가 부여한 자료 안에서 답을 찾는 인공지능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논문 안에서 답을 찾고 싶으시다면 이 노트북 LM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 논문 있잖아요. 영어로 된 거. 그걸 여기다가 노트북 LM에 집어넣고 한글로 질문해도 답이 잘 나와요. 그래서 자료 기반으로 답을 찾다 보니까 노트북 LM은 자료 안에서 답을 찾다 보니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환각 증상, 거짓말이 엄청 많이 줄어들어요. 자기가 찾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금세 답을 찾으니까요. 논문 요약, 그리고 우리 기관의 자료 같은 거 집어넣고 질문하면 답을 찾는 구조로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냥 질문만 해도 되는데 이 노트북 LM은 버튼만 누르면 그 자료를 마인드맵으로 구조화해 주고요. 그리고 학습 가이드라는 버튼을 누르면 그 자료 안에서 퀴즈 10문제 같은 것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요약, 그 다음에 용어 해설집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글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형태로도 확인하기에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오디오 오버뷰라는 기능을 쓰시면 이 자료를 남자, 여자 인공지능이 2명이 나와서 이 자료를 기반으로 라디오 방송처럼 두 사람이 대화를 해요. 이 AI 오디오 오버뷰 기능으로 들으면서도 이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가 좋죠. 많은 분들이 노트북 LM을 사용하는 거 엄청 좋아하시고요. 최근에 이제 대학원을 다니는 아는 사람한테 요 노트북 LM 소개해 줬더니 최근에 논문
주제 심사 통과됐다고 노트북 LM 덕분이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검색에 이제 한글로 노트북 LM이라고 치시면 첫 번째 링크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 트라이 노트북 LM 누르시면 되고요. 처음 들어가시는 분은 약관 동의 이런 거 누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잘 그냥 누르시면 돼요. 얘가 해달라고 하는 거 그냥 다 허락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노트북 LM은 제일 중요한 게 소스를 먼저 던져줘야 돼요. 이제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이것저것 질문할 건데 인터넷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준 문서, 내가 준 정보 안에서만 답을 나오는 애예요. 그래서 정보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PDF 넣으시면 되고요. 텍스트 파일 넣으셔도 되고요. 오디오 파일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대화하신 거, 녹음한 거 그대로 넣으셔도 돼요. 그럼 얘가 글을 다 풀어주고 요약도 다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구글 문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도 되고요. 유튜브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텍스트 파일 넣어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스를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아까 딥 리서치로 인공지능 발달이 사회 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 노트북 LM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글 독스를 누르고요. 그리고 아마 거의 최근에 요 맨 첫 번째 게 우리 방금 만든 그 문서일 거예요. 요거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삽입을 누르면 요 왼쪽에 소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 문서 하나에 대한 요약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인드맵이라고 있죠? 이거 누르시면 이게 오른쪽에 마인드맵이 생겨나요. 요 왼쪽에 문서에 대한 마인드맵이에요. 이거를 누르시면 요 문서에 대한 구조가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원하는 항목을 클릭하면 그 항목에 대한 요약 내용이 요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숫자가 1, 2 이렇게 보이잖아요. 요게 뭐냐? 출처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글을 쓴 이유가 이 왼쪽에 소스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한 출처인지가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트북 LM은 여기에다가 이 밑에 프롬프트에다가 내가 질문을 하면 돼요. 질문하기도 귀찮다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내용을 미리 너 이런 거 질문할 거 아니니? 라고 벌써 예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 그 질문을 에 대한 답을 이 소스 안에서 찾아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인공지능과 사회학자에 대한 정보를 지금 우리가 소스를 하나만 넣었잖아요. 근데 난 소스를 더 넣고 싶어 하시면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일단은 여기 추가 버튼 누르고 내가 수동으로 넣는 방법도 있어요. 수동으로 제가 유튜브 소스를 하나 찾아볼게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일단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원하는 키워드를 아무거나 이렇게 내용을 넣을게요. 그러면 그거에 관한 영상이 나오는데 보시면 보통 유튜브 영상은 한 5분짜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거 넣기보다는 길면 좋겠죠. 강연처럼. 그래서 저는 뭘 많이 하냐면 오른쪽에 필터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 20분 초과를 보통 눌러요. 그러면 강연 영상이 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 내려서 여기 보면 1시간 내지는 여기 40분 그리고 여기 20분짜리 이렇게 32분짜리 이런 거를 찾으면 되겠죠. 그 중에 여기 2시간 윤리기준 공청회 이런 거 찾으면 이거 누른 다음에 이 링크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노트북 LM에 온 다음에 유튜브를 눌러요. 그 다음에 링크를 붙여놓고 삽입을 누르면 소스로 이렇게 왼쪽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하면 아까는 첫 번째 문서 안에서 답변이 나오는데 이제는 질문이 두 가지 소스를 기준으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심층 분석 대화라고 있죠. 요거 생성 버튼을 제가 미리 눌러 놓을 건데요. 요거는 뭐냐? 이 소스를 기준으로 인공지능 남자, 여자 두 명이 나와서 요 소스를 기준의 내용을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한 8분에서 한 10분 정도로. 그래서 요 내용, 요것도 이제 한 5분 기다려야 돼요. 이것도 결과 나는데. 기다리시면 되고요. 여기 학습 가이드 이거 누르시면 이제 얘가 중요 내용 정리도 해주고 퀴즈 10개도 얘가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용어 해설집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학습 가이드 내용 나왔네요. 눌러보시면 질문 답답형 문제 10개 나왔고요. 그리고 에세이 질문 5개도 나왔고 용어 사전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소스를 지금까지는 제가 선택해서 2개 넣었는데 검색으로 찾을 수 있어요. 여기 탐색 누르셔도 되고요. 추가 버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소스 검색 누르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키워드 질문을 넣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인공지능과 사회적 약자 이렇게 해서 제출을 누르시면 구글이 검색이 엄청 좋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자료를 찾아줍니다. 10개를 찾아주거든요. 그래서 요 10개 찾아준 거 가져오기를 누르면 요 왼쪽에 소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무료 버전인 경우는 소스를 50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유료 버전이면 300개까지 넣을 수 있고요. 뭐 50개도 충분하시겠죠? 그렇게 하면 이 소스를 기준으로 내가 질문하고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를 이 노트북 LM에서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나 혼자 쓰기가 아깝다 하시면 오른쪽에 공유 버튼 누르시고요. 우리 함께 써야 되는 직원의 계정을 이렇게 넣으시면 직원과 함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뷰어라는 권한을 주시면 그냥 그 직원은 사용만 되는데 편집자까지 권한을 주시면 그 직원이 소스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여기 보면 노트북 액세스라는 거에 여기 제한됨이 기본값인데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바꾸시잖아요. 그리고 링크 복사를 누르시고 이거를 같이 쓰면 좋을 만한 다른 직원한테 링크를 카톡 등으로 주시면 그 직원이 이 링크를 누르면 이렇게 그 링크를 받은 사람도 여기서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노트북 LM을 이제 논문처럼 분석하고 구조 찾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깊게 사용해도 좋지만 간단하게 사용해도 좋아요. 어떤 방식이냐? 기관의 운영 규정집 같은 것만 집어넣은 다음에 뭐 휴가 절차 알려줘. 휴가 사용 방법 알려줘.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한 교수님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최근에 차를 샀대요. 그러면 매뉴얼 집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두꺼우니까 집에 처박아 놓고 PDF를 다운받았대요. 매뉴얼을.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 노트북 LM에 넣어 놓은 다음에 고장나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이 노트북 LM에다가 질문을 한대요. 그러면 답이 엄청 잘 나온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문 중심으로 써도 되지만 일상의 자료를 넣어놓고 질문하고 답을 찾기에 이 노트북 LM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 LM이 최근에 핸드폰 앱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솔직히 노트북 LM을 핸드폰 사용하는 건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로 먼저 소스 정보들을 넣어 놓고 핸드폰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하기에 딱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핸드폰으로 사용할 때 뭐가 좋으냐? 지금 아까 우리 이 오디오 오버뷰라는 버튼 미리 눌러놨잖아요. 그래서 이거 버튼을 이제 누를게요. 이제 생성이 됐으니까요. 이거 누르시면 안녕하세요. 진짜 남자, 여자 두 편리하잖아요. 명이 근데 가끔 좀, 번갈아가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라디오 방송처럼 대화하는 음성이 생깁니다. 네, 맞아요. 요 바로 그런 음성을 고민들 속에서 이제 노트북 LM 핸드폰 앱에 들어가시면 라디오 듣듯이 들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구글 AI 스튜디오를 할게요. 구글 AI 스튜디오는 제미나이랑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개발자용 인공지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하는 사람이 이 제미나이라는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API를 연결해요. 그런데 그 API 연결하기 전에 이런 거 되는지 테스트 하는 거예요. 이런 앱을 사용할 때 결과값이 내 의도대로 됐는지 찾는 데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굳이 개발자용 웹사이트를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전 들어가면 좋겠어요. 왜냐? 구글이 새로운 기능을 내면 이 구글 AI 스튜디오에다가 먼저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도 새로 들어오고요. 예를 들어 그림 그리는 것도 기능 좋은 것도 새로 들어오고요. 동영상 만드는 것도 여기서 사용할 수 있어요. 무료로. 그래서 구글 AI 스튜디오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 AI 스튜디오 우리가 해볼 건데, 이제 세 가지를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앱 개발이에요. 아까도 우리 제미나이를 통해서 앱 개발이 해봤죠. 그런데 문제가 아까도 있었어요. 뭐냐면 질문을 자주 할 수 없으니까 한도가 2.5 프로 모델이 비싼 모델이다 보니까 한도가 금세 끊겨서 제가 아까 날씨 앱을 일주일별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었는데 못했잖아요. 요 구글 AI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거의 무제한으로 계속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동영상도 만들 수 있어요. 8초라는 제한 안에 BO2 모델을 쓸 수 있어요. 돈을 내시면 BO3 모델, 지금 최신 모델을 쓸 수 있는데 BO2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동영상 만드는 것도 우리 같이 해볼 거고요. 세 번째, 음성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 음성은 영어 중심의 말 표현이다 보니까 한국말에 딱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말도 만들어주네. 요거 함께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실습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검색에, 구글 검색에 구글 AI 스튜디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링크가 나와요. 여기 들어가 보시죠. 아까 제미나이에 비해서 좀 복잡한 화면이 나와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개발자들이 여기 설정값을 다양하게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설정값 다 신경 안 쓸 겁니다. 하나만 신경 쓸 건데요. 여기 보면 모델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제미나이 2.5 프로 이가 있는데 제가 오늘 녹화하는 기준으로 오늘 새벽에 최신 모델이 하나 나왔어요. 여기 보면 6 빼기 5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6월 5일이라는 뜻이에요. 6월 기준으로 업그레이드한 최신 모델을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좀 딴 얘기 드리면 이제 최근 한 2주 전에 구글이 구글 I/O라고 제미나 2.5 프로 5월 6일 모델을 최고 좋은 모델이라고 발표했는데 이틀 후에 클로드가 4를 냈어요. 4 모델을 내면서 지금 우리 게 제일 좋아 라고 공언하듯
이제 냈는데 그거를 또 뒤집기라도 하듯이 제미나이가 최신 모델을 오늘 새벽에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최신 모델 같은 경우는 당장 제미나이에서 못 쓰거든요. 근데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앱 만들기를 할 건데 저는 이제 뭘 할 거냐? 아까 앱 만들기 하려다가 에러난 요거를 이어서 쓸 거예요. 여러분은 새로 하신다면 그냥 여기 채팅에다가 뭐 서울 기준의 실시간 날씨 현황판을 만들어줘. 아까 제미나이 하듯이 쓰시면 되는데 저는 조금 특이하게 아까 결과물이 제대로 안 나와서 이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뭘 할 거냐? 제미나이 들어간 다음에 여기 코드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까 만들다가 만 거 코드에 들어간 다음에 요 소스를 다 복사해요. 다 복사해요. 그 다음에 구글 AI 스튜디오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맨 밑에 간 다음에 요 소스 넣은 다음에 여기 뭐 선 같은 거 안 넣어도 되지만 전 이제 그냥 제가 보기 편하라고 선 넣은 거예요. 위 코드에 오늘 기준으로 일주일 날씨를 알 수 있도록 현황판에 추가해줘. 이렇게 넣을게요. 그 다음에 요 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얘가 코드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다 나오면 여기 저장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저장이 됐고요. 이게 HTML로 저장이 돼요. HTML은 컴퓨터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잘 나오고 보시면 우리는 아까 오늘 하루에 오전, 오후, 저녁만 나왔는데 주간 예보가 이렇게 바로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저장받은 이 파일을 이제 다른 동료한테 줘도 되지만 그러면 이 파일 관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결과 나온 거 여기 복사 버튼 눌러볼래요? 요거 클립보드에 복사하는 버튼 누른 다음에 제미나이로 가요. 그 다음에 새 창 누른 다음에 2.5%는 이제 끝났잖아요. 한도가 다 돼가서 2.5 플래시로 가요. 그 다음에 캠퍼스를 키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위 소스를 캠퍼스에 넣어줘. 해가지고 넣어줘 해서 엔터를 치면 이제 캠퍼스가 나오고 이 결과가 캠퍼스로 가요. 캠퍼스를 내가 왜 넣느냐? 공유를 사용하려고 캠퍼스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구글 AI 스튜디오에서는 공유가 안 되거든요. 그거를 저장한 파일을 줘도 되지만 이제 관리가 힘드니까 링크만 줘도 되게 카톡으로만 보내면 되게 이메일로만 보내도 되게 쓸 수 있도록 다시 클라우드 제미나이라는 클라우드에 올리는 거죠. 혹시 이렇게 에러가 나면 그냥 오류 수정 계속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결과적으로 해결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구글 AI 스튜디오에 이 챗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냥 앱을 계속 만드시면 돼요. 제미나이에서는 2.5%가 제한이 너무 심하잖아요.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이미지나 동영상 만드는 거 할 건데요. 이미지나 동영상은 요거 제너레이트 미디어에 가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BO2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질문하시면 되는데 얘가 무료다 보니까 좀 제한이 좀 심해요. 어떤 제한이 심하냐면 성, 폭력, 그리고 미성년, 그러니까 학생, 아이, 아동, 아기 이런 단어 들어가는데 예민하거든요. 그럼 아예 안 만들어줘요.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동영상이 된다라는 경험이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거 넣지 마시고 보통 동물을 넣으시면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밑에도 아기 호랑이 같은 게 있는데 아기 호랑이가
점프를 하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오르는 영상을 만들어줘. 이렇게 한번 해서 얘한테 명령어를 시켜볼게요. 그러면 한 1분 걸려요. 1분. 그러면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BO2 모델인데 얘도 나쁘지 않은데 혹시 돈이 있으시면 유료 모델을 쓰시면 BO3를 쓸 수 있어요. BO3는 모델도 좋은데 더 좋은 거는 뭐냐? 음성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뿐만 아니라 효과음도 자동에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 바위가 부셔지면 부셔지는 소리까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좋은 모델을 쓰신다면 BO3를 쓰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8초 영상 만드는데 한 4,000원 돈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하느니 이 BO2 모델을 무료로 쓰는 이곳에서 이것저것 테스트해 보시면 됩니다. 아기 호랑이가 나왔네요.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그래서 플레이 해보시면 저는 솔직히 상상한 거는 진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를 생각했는데 그러지는 않았네요. 그리고 요거 마음에 들면 여기 저장 버튼이 있어요. 저장 버튼 누르시면 이제 MP4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비오 생성은 솔직히 제한이 좀 있어요. 한 하루에 3번인가 5번뿐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제한이 크지만 그래도 무료로 만들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요걸 쓰시면 됩니다. 제미나이에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제미나이 그림도 참 좋거든요. 근데 챗GPT가 못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작권이 위반되는 그림은 챗GPT가 전혀 못 그려요. 근데 제미나이는 저작권 위반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피카츄가 빵 먹고 있는 그림 그려줘. 그러면 그려줍니다. 드래곤볼 손오공이 하늘 나는 그림 그려줘. 그러면 그려줍니다. 그런 식으로 얘한테 이제 제미나이 특성이죠. 그래서 얘한테 그림 그려달라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해보죠. 저는 피카츄가 빵 먹고 있는 그림 그려달라고 할게요. 피카츄가 빵 먹고 있는 그림을 그려줘. 그리고 엔터 치면 되고요. 근데 제미나이는 한글이 들어간 그림, 그러니까 한글을 잘 써달라 그러면 못해요. 그건 챗GPT가 훨씬 잘하니까 그런 거는 챗GPT한테 부탁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빵 먹고 있는 그림 그려면 이렇게 다 그려줘요. 이런 거 재미삼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아기 호랑이는 그렸는데 이제는 이제 뭐 할 거냐? 비오한테 제가 만든 이미지를 준 다음에 그 그림을 기준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제가 미리 이런 그림을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왼쪽은 혼자 일할 때 힘들게 하지만 오른쪽은 AI와 함께 뭔가 하면 되게 행복하다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 구글 AI 스튜디오 가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미지 추가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미지 첨부를 업로드 이미지 해서 이미지를 첨부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면 되죠. 왼쪽에 비포는 힘들게 일하는 영상, 오른쪽에 애프터는 즐겁게 일하는 영상으로 만들어줘 라고 쓴 다음에 실행을 해보죠. 똑같이 1분 걸립니다. 제가 지금 이미지 넣을 때 복잡한 이미지를 안 넣고 되게 간단한 선만 있는 그림 넣었잖아요. 이렇게 해야 이따가 움직임이 그나마 자연스러워요. 복잡한 그림을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방식으로 얘가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색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이미지를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왔네요. 그래서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보죠. 그러면 제 의도와 조금 맞지는 않지만 움직임은 괜찮아요. 색깔 등이 들어가서 요거는 이따가 프롬프트에 이제 색 같은 거 넣지 말고 움직임만 넣어줘 라고 여러 번 다시 부탁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다 변수죠. 이렇게 색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거, 생각하지도 못한 이렇게 색깔이 들어오는 거. 이제 이거는 제가 색깔이 들어올 줄 몰랐으니까 프롬프트에 안 넣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꼼꼼히 하나씩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이 그런 방식으로 만든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도 안 들어가고 깔끔하게 이 정도면 잘 나오죠.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는 비오 요거 사용해 봤는데 이번에는 여기 보면 제미나이 스피치 제너레이션 요거 사용해 보겠습니다. 제너레이트 스피치는 뭐냐면 글자를 음성으로 만들어 주는 애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샘플을 한번 그냥 요 런 버튼 눌러 볼게요. native speech capabilities. Where you 그러면 can direct 지금 a 이 voice, 글자 create 친 realistic 내용이 그대로 음성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톤을 정해주는 거고요. 밑에는 대화 두 사람, 스피커 1, 스피커 2 이렇게 대화의 내용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거 여기 점 3개 누르시면 다운로드 하시면 mp3로 다운로드도 됩니다. 이렇게 웨이브 파일로 다운로드 되네요. 이렇게 다운로드 됩니다. 근데 이제 한글을 넣을게요.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한글을 넣어서 나온 결과가 좀 어색해요. 외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 느낌이 살짝 나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렇게 되는 게 감지덕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아무렇게나 여기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간단한 대화를 넣어 봤어요. 그 다음에 런 버튼 누를게요. 그래서 대화 2번 왔다 갔다 하게. 안녕. 오늘 뭐 하고 놀았니? 오늘 카타한 보드게임 하면서 놀았어. 카탄 재미있지. 나도 하고 싶어. 그래, 우리 집에 놀러와 함께 하자. 답이 나왔네요. 어,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들어보시면 조금 어색함은 있죠. 그래도 이게 어딘가 하는 생각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다운로드 누르시면 웨이브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여기서 음성 테스트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른쪽에 가시면 목소리를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고르시거나 그러면 테스트로 여기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What kind of problem could we solve? 목소리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요. What kind of problem 그래서 could we 여기서 solve? 설정으로 대화, 목소리 등등 설정을 바꾸시면 됩니다. 다음은 위스크인데요. 위스크는 이미지 생성하는 도구인데 기존의 이미지 생성하는 도구는 프롬프트 중심이에요. 글을 쓰면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근데 얘는 이미지를 몇 개 던져주면 그거를 얘가 합성해요. 믹싱해요. 이 위스크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 거품기 알죠? 그거예요. 위스크라는 말 자체가. 성능이에요, 성능에. 그래서 그냥 친구들과 아니면 젊은 친구들과 인공지능 테스트 하기가 참 좋아요. 장난감처럼 막 테스트하면서 놀이처럼. 이따가 이미지 FX도 할 건데 그거는 진지하게 이미지 만드는 도구라면 이 위스크는 그냥 놀이처럼 장난감 사용하듯이 쓰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됩니다. 위스크는 솔직히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서 제가 써놨는데 그냥 얘는 피사체, 배경, 형식을 던져주면 자연스럽게 합성해줘요. 그리고 그 안에 세부 변경도 되고 아직 제한적이지만 무료라면 제한적이지만 동영상도 8초짜리를 만들어주는 앱니다. 위스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위스크 검색하면 되죠. 위스크. 그래서 위스크 한글로 썼더니 위스크 한글로 검색했더니 여기 첫 번째 링크가 나오죠.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구글이 만든 거니까 구글 계정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도구 열기를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계속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기를 누르시죠. 그러면 이게 시작 화면인데요. 오른쪽에 여기 까만 버튼 있죠. 이걸 이제 펼치시면 피사체 장면 스타일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른쪽에 피사체에 마우스를 올렸더니 텍스트 입력이라고 보이죠. 여기다가 프롬프트 넣으셔도 되지만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도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 이미지를 넣고 피사체 이미지 넣고 장면 이미지 넣고 스타일 이미지를 넣으면 결과가 그냥 한 방에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넣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주사위 버튼 있는 거 보이죠? 이 주사위가 랜덤이에요. 그래서 이 버튼 누르시면 랜덤으로 이미지가 들어와요. 장면도 주사위 누를게요. 그러면 랜덤으로 이미지 들어오고 스타일도 주사위 누를게요. 그러면 스타일은 요 스타일이 나오네요. 그래서 프롬프트도 세부적으로 넣어도 되지만 일단은 그냥 결과를 빨리 보고 싶으니까 요 버튼,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요 할아버지가 아마 바다에서 뭘 하고 있는 그림이 아마 노란 배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렇게 답이 나왔네요. 요렇게 답이 나왔네요. 요게 위스크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미지 합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봐보죠. 여기 피사체에 제가 주사위 버튼을 또 누르면 찻잔이 나오고 또 주사위 버튼 누르면 곰이 나왔네요. 이제 뭐 할 거냐? 봐봐요. 요 세 피사체를 사용할 건데 할아버지가 곰을 만나 함께 차를 마셔요 라고 쓰고 제가 실행 버튼을 누르면 아까는 저 프롬프트 안 넣었죠? 행위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행위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과를 봐보시죠. 그러면 피사체가 섞여서 장면과 함께 스타일이 적용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정보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 곰과 할아버지를 줬는데 할아버지가 무조건 왼쪽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피사체가 할아버지 먼저 줘서 그래요. 곰을 나중에 줘서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피사체 한 5개 넣잖아요. 순서대로 나옵니다. 순서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위스크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한테 빨리 보여드리려고 제가 저 랜덤 주사위 버튼을 눌러서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을 찾아서 어떤 걸 찾을까요? 저는 요거 넣을까요? 요거 넣으면 어떻게 될지 저 모르겠네요. 피사체를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넣고 장면은 주사위로 넣죠. 주사위로 넣고 아이고 똑같은 거 또 나오면 재미없는데 주사위로 장면이 왜 이렇게 똑같은 것만 나올까? 제가 여기 풀숲으로 갈게요. 풀숲의 장면을 준 다음에 스타일도 주사위 버튼 눌러서 요 만화 같은 스타일,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갈게요. 그런 다음에 좀 걱정이 있네요. 피사체가 2개로 나눠진 걸 주어가지고 피사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만들어줘. 그리고 실행을 가보죠. 저도 두근두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러면 오늘 생각한 것보다 잘 나왔네요.
여기 보면 일본어로 아예 들어가고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이 잘 들어갔네요. 둘 중에. 저는 약간 오른쪽이 조금 더 일본스러운 애니메이션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혹시 이거 더 세부적으로 바꾸려면 얘는 프롬프트가 이렇게 영어로 들어가요. 이거 번역기 돌려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시면 이 애니메이션이 바뀝니다. 제가 실수로 지금 버튼을 눌렀더니 이제 이 오른쪽 게 두 개가 더 생겨나네요. 오른쪽 게 더 생겨났는데 이제 뭘 할 거냐? 이 중에 애니메이션 적용을 눌러볼게요. 애니메이션 적용 이걸 누르면 이제 여기다가 제가 명령을 치면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9개 생성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무료 버전은 10개만 돼요. 제가 이미 한번 쓴 거죠. 이게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뭐 할까? 왼쪽 피사체는 힘들게 일하는 모습. 아이고. 제가 실수로 엔터 쳤네요. 쉬프트 엔터 쳐야 되는데. 일단은 요만큼만 놓고 확인해 보죠. 동영상. 오른쪽은 즐겁게 일하는 모습 이렇게 늘려 그랬는데 일단은 결과 먼저 확인해 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생태계예요. 이미지 만들어주는 이미젠이라는 인공지능 모델이 있는데 그거에 BO2라는 동영상 모델과 지금 섞은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게 구글 인공지능의 생태계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저도 이거 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왼쪽은 힘들게 따분하게 일하는 영상으로 만들어졌고요. 오른쪽은 즐겁게 설명하는 영상이 뚝딱 만들어집니다. 제가 깔끔하게 선 중심에 이미지문을 넣었는데 완전 일본식 애니메이션으로 완전 딱 바뀌었네요. 버튼만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데가 미스크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챗GPT에서 지브리핑 그림 그려줘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것도 충분히 좋은 방식의 이미지 해석인데 얘는 이제 형식을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바꿀 수 있잖아요. 특히 이렇게 거품기처럼 섞어내는 도구다 보니까 장난감처럼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기가 좋아요. 특히 여러분 중에 청소년 그리고 아이들과 인공지능 수업하기에 저는 위스크만큼 좋은 프로그램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아이들과 다양한 상상력으로 재미난 이미지 그리고 간단한 동영상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FX인데요. 이미지 FX는 고품질 이미지 만드는 거예요. 그 이미젠이라는 구글에서 만든 이미지 프로세서가 있거든요.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미지는 영어 프롬프트만 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한번 거쳐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 불편함만 어느 정도 넘으면 진짜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에 이제 이미지 fx라고 검색을 하고면 여기 첫 번째 링크가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 fx가 나왔고요. 우리는 일단은 얘가 잘 작동하는지만 확인하고 싶으니까 요거 탭 버튼 누르면 얘가 샘플 프롬프트가 있거든요. 요거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들기를 누르면 이미지를 하나만 만들어주는 거 아니고 보통 한 4개 정도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만들어주니까 그 안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골라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런 이미지네요. 그 중에 원하는 거 하나 누르시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다운로드 하셔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설정에 가면 여기 시드가 있어서 요걸 더 사용해서 이제 이어서 쓰셔도 되죠. 이렇게 하는 데인데 지금 요 밑에 보면 더 생성하기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35mm 필름 이런 거 같은 거 눌러서 이제 화각을 고를 수 있어요. 솔직히 이런 거는 이제 8mm는 어안 렌즈라고 해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까이 가서 찍는 거니까 이거 한번 눌러보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 스케치 이런 것도 스타일 고르는 거잖아요. 이것도 나는 핸드메이드로 스타일을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디자인 구성으로 바꾸는 거죠. 위에는 내용이라면 밑에는 형식이겠죠. 그래서 만들기를 누르면 내용은 같되 디자인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죠. 이미지 FX는. 그렇게 됐네요. 8mm, 이 정도 8mm 맞나? 난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이미지들이 나왔네요. 이렇게. 그래서 고품질 이미지 찾기에 좋겠죠. 그러면 한번 번역기로 한글을 넣은 다음에 얘가 이미지를 어떻게 잘 만들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저는 귀여운 호랑이가 무지개를 타고 하늘을 날고 있어.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거 복사해서 이미지 FX 다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새로 생성을 해보죠. 컨트롤 V 해서 내용이 넣고 만들기를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귀엽다는 표현 때문에 이렇게 만화처럼 만들어 준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드라마틱 같은 거 집어넣고 하이 컨트롤 그 다음에 뭐 핸드메이드 뭐 아니면 미니멀 이런 거 그냥 막 넣어볼게요. 원하는 대로 또 바꾸시면 되는데 또 만들기를 누르면 이제 원하는 형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엄청 많이 달라지진 않았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림 만드는 데가 이미지 FX입니다. 요 이미지 FX로 다양한 재미난 그림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글의 다양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계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이 엄청 재밌어요. 어떤 재미를 느끼냐면 인공지능 회사가 경쟁적으로 무료 앱을 내요. 그거 하나씩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와, 이런 게 되는 세상이 대단히 하는 놀라움을 항상 느끼거든요. 어느 한 회사만 독주하면 이미 유료 서비스로 우리가 사용하기가 엄청 어려웠을 텐데 다양한 회사가 만든 제품이 좋은 퀄리티로 무료로 내놓으니까 우리가 찾아만 봐도 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 중에 구글이 주는 서비스들은 지금 보셨지만 다 무료로 쓸 수 있는 서비스예요. 이런 것만 잘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어서만 써도 여러분 기관에서 사용해야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거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무료로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세상이 됐죠. 그리고 특히 앱을 만드는 과정을 보신 분들은 엄청 놀라셨을 거예요. 솔직히 날씨 볼 수 있는 앱, 우리 기관만 쓰는 앱 만들려면 엄청난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돈만 쓰는 것뿐만 아니라 기간도 최소한 며칠에서 몇 달 걸리는 프로그램을
지금 한 5분, 10분이면 뚝딱 만들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관 내에서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 앱뿐만 아니라 동영상, 이미지, 보고서 등등 이런 거를 구글이 제공하는 강력한 생태계 안에서 사용하시면 여러분 업무가 엄청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챗GPT 처음 나왔을 때 이 인공지능이 산업혁명의 시작점이라고 했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거든요. 근데 최근 한 달 동안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인공지능은 진짜 산업혁명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무료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시기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구글의 강력한 인공지능 생태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